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 보유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자 지금 세계가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사실상 핵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지난 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이날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6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일로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 통제선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사마TV는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군이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해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등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으며 의료진과 구조대원의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두 나라의 교전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분리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인데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의 무력 충돌인 2019년 2월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테러가 발단이 돼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프라마 지역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 40여 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인도는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두 나라의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번 군사적 충돌은 물싸움으로 시작된 갈등이 미사일까지 확전됐습니다. 인도군이 미사일 공격 작전명으로 쓴 신두르는 결혼한 인도 여성이 얼굴에 바르는 붉은 분을 뜻합니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 테러 당시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인도 여성을 대신해 복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간 인도는 카슈미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해온 파키스탄에 테러 책임이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은행 중재로 1960년 파키스탄과 체결한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정말 인더스강 지류인 체나브강 물줄기를 막았고 파키스탄은 핵전쟁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발원하는 인더스강의 전체 수자원의 8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더스강이 막히면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가는 물길을 막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이 조약은 지난 1960년 체결된 이후 숱한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60년 넘도록 평화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단한 조약은 인더스강과 지류 6개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 사용하도록 한 협정으로 파키스탄 농업과 전력 생산의 핵심 기반입니다. 국제사회는 수자원 전쟁이 자칫 양국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양국의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 1965년 각각 발발한 양국 간 전쟁에 이어 이번 무력 충돌에도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는 1947년 영국에서 양국이 독립할 당시 카슈미르 지역 주민 다수가 무슬림이었던 반면 지배층은 힌두교도였던 역사적 연원에 따른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의 대입이 첨예해지자 일각에서는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카슈미르 지역은 핵무기를 가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문제는 물론 종교 문제까지 겹쳐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어 카슈미르가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두 나라가 자칫 서로 도발 수위를 높이다가 어느 한쪽이 이성을 잃은 판단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허용되는 5개국을 부르는 핵보유국과는 다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엄연한 핵보유국으로 유사시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인데요.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연일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고 있고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인도의 군사적 침공이 임박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제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은 전쟁을 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처럼 전면전을 꺼리는 이유는 인도와의 군사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는 항공모함 2척과 군용 항공기 2296대를 운용하지만 파키스탄은 항공모함이 없고 군용 항공기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가 코로나19 사태와 2022년 대홍수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상태이고 그동안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1대1로 사업에 참여해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자 2013년 남부의 전략요충지이며 인도양과 접해 있는 과다르항의 개발 및 운영권을 중국에 내주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전면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해석에 따라 파키스탄이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위험한 선택을 할 여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역시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 등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 두 나라가 더 이상 강력한 무력 충돌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지상은 물론 하늘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자 핵 보유국인 두 나라가 배치한 무기체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는 자유진영으로부터 구매한 K9 자주포,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을 주로 사용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인도 전투기 5대 중 3대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나머지 2대는 각각 구형 러시아제인 수호이 30과 미그 29 전투기입니다. 인도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 무기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라팔 전투기도 인도군이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 36대를 운용했으며 최근 라팔 제조사인 다소와 해군용으로 26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 전투기를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파키스탄이 2021년 중국에서 수입해 이듬해 공군에 배치한 젠10C 전투기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젠10C는 중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파키스탄은 젠10C를 처음이자 유일하게 수입한 나라였는데요. 중국은 젠10C를 프랑스 라팔, 미국 F-16 블록 70 등의 성능에 견주며 대당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추가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JF-17은 말레이시아가 2023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FA-50 18대를 구매할 당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기종입니다. 파키스탄 육군은 국경지역에 중국산 자주포 SH-15 등 포대도 집중 배치하고 인도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도 언론은 중국산 SH-15의 성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즈라에 못 미친다고 평가절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는 2017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맺고 K9 백문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화에어로는 완제품 신문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파트너사 L&T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인도 육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K9 바즈라는 2019년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높은 명중률과 빠른 재장전 속도 등에서 성능 우위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K9 바즈라는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는 반면 중국 SH-15는 분당 4발에서 6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초 L&T와 3,714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에어로가 K9 구성품을 생산해 L&T에 수출하고 L&T가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 인도 육군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9월까지로 한화에어로는 총 계약액의 15%를 선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앞서 인도 언론은 L&T가 인도 국방부와 K9 바즈라 백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나에어로가 K9 구성품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2차 수출에 이어 인도의 대공체계 사업을 수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도는 K9 자주포를 주축으로 한 한국과 서방 세력의 무기로 무장해왔다면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가 주력이라 사실상 자주포 경쟁은 상대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과 인도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프랑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젠10 전투기로 인도가 운용 중인 최신형 라팔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젠10C 전투기로 인도의 최신의 라팔을 격추했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라팔의 대구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인도와 공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국의 중국산 젠10C 전투기가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카슈미르 등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때 파키스탄군이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군은 이 주장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파키스탄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전투기 125대가 1시간 넘게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자기 영공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160km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NN은 프랑스 정보당국을 인용해 인도에서 운용하던 라팔 전투기 한 대가 파키스탄에 의해 격추됐으며 한 대가 더 격추됐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프랑스 제조사 라벨이 붙은 부품 잔해가 포착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부품이 라팔 전투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인도군은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해 운용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전투기의 첫 실전 공대공 격추이자 라팔 전투기의 첫 실전 손실 사례가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바깥에서 젠10C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이런 전투기에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라팔이 격추되었으니 당황스러워하는 프랑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